자, 사회문화. 자, 1단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많이 문제가 나오는 데가 바로 이 1단원이에요. 1단원의 문제는 총 6문항. 그쵸? 많이 나오는 6문항. 그리고 일단 기능론, 갈등론, 상호작용론 이 부분을 다른 부분에 출제가 될 수 있지만 여기다 포함시키면 한 7문항까지도 출제되는 데가 바로 이 1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문화 공부할 때 가장 집중하는 부분이 1단원이어야 되고 1, 2단원이어야 되고요. 1단원, 2단원 합치면 거의 10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가장 문제가 어렵게, 그쵸? 고난이도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내용 자체는 쉽지만 고난이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줄 부분이 바로 1단원입니다. 일단 지금 여기서 출제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원에서 가장 먼저 출제되는 문제는 뭐냐? 바로 자연현상하고 무슨 현상 구분하는 거죠? 자,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 구분하는 거예요, 일단. 그쵸? 자연현상은 인간의 의도와 관련 없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몰가치적 현상이지만 사회문화현상은 인간의 의도 가치가 포함된 현상이기 때문에 가치 함축적인 현상이죠. 그쵸? 얘도 인과관계가 자연현상은 인과관계가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필연성과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되죠. 그렇지만 사회문화현상은 인과관계가 있으나 인과관계가 복잡 다양하고 불분명하다. 그쵸?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기는 하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가 있으나 불분명하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고 예외가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이 돼요. 필연성이 아니라. 개연성이라는 말의 뜻은 그럴 확률이 8, 90% 되지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개연성과 확률성의 원리, 얘는 필연성과 확실성의 원리입니다. 알겠죠? 얘는 보편성만 있고요. 사회문화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갖고 있죠. 자, 자연현상의 법칙은 존재법칙, 사실법칙, 인과법칙, 필연법칙 이런 것들이죠. 그쵸? 그리고 사회문화현상의 법칙은 뭐죠?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위법칙, 목적법칙, 규범법칙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분석하는 거 이거 한 문항 무조건 있죠. 두 번째는 사회과학이죠. 사회과학의 최근 경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최근 경향에는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별 학문의 세분화 전문화 경향이 있고요. 그쵸. 개별 학문이 이제 세분화 전문화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간학문적 연구 경향이 있죠. 문제 해결을 위한 인접학문의 종합적, 통합적 연구 경향, 간학문적 연구 경향. 자, 이것은 매년 출제되는 게 아니라 한 5년이나 10년에 한 번씩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개념적으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회문화현상의 연구 방법이 있어요. 사회문화현상의 연구 방법. 자, 연구 방법 또는 탐구 방법 이렇게 돼 있죠. 이거의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자, 양적 연구하고요, 질적 연구죠. 자,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있습니다. 그쵸? 자, 양적 연구는 가설을 설정해서 가설을 검증해서 일반화하는 게 목적이고요. 질적 연구는 가설을 세우지 않죠. 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얘는 법칙을 발견해서 사회문화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게 목적이라면, 질적 연구는 사회문화현상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목적이에요. 법칙 발견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쵸? 네. 자, 얘가 주로 쓰는 자료 수집 방법은 질문집법하고 그 실험연구법이고요. 얘가 주로 쓰는 자료 수집 방법은 면접법하고 그 다음에 참여관찰법이죠. 문헌연구는 양쪽 다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질문집법과 실험연구법을 이용한 문제가 아주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쵸? 여기다가 이제 결국은 지금 이야기한 자료 수집 방법이 시험 문제 나오죠. 자료를 수집한다는 얘기는 사회문화현상을 연구할 때 경험적 증거를 토대로 한다는 거예요. 양적이든 질적이든. 네. 자, 자료 수집 방법에 금방 이야기했던 뭐가 있는 거죠? 질문집법, 실험연구법, 면접법, 참여관찰법, 문헌연구법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것과 요것을 연계해서 한 문항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몇 문제가 됐죠? 벌써 3문제가 됐죠? 그쵸? 네. 그리고 자, 다섯 번째 중요한 건 뭐냐? 다섯 번째 중요한 건 바로 사회문화현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사회문화현상을 보는 관점. 자, 사회문화현상을 보는 관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사회문화현상을 볼 때 거시적으로 본다. 거시적 관점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사회 구조나 제도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그럼 개인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수동적이고 피동적 존재가 되는 거죠. 미시적 관점이 있어요. 미시적 관점은 사회 문화 현상을 분석할 때 자율적이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개인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기능론적, 이 거시적 관점에 무엇이 있고요? 기능론이 있고요. 그리고 갈등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시적 관점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죠. 자,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배웠지만 이 사회문화 전체에서 이 문제는 총 3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쵸? 어디에서 출제가 될 수 있죠? 네.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예, 사회화를 보는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게 있죠. 또 사회 계층화 현상을 보는 기능론, 갈등론이 있죠. 또 사회 구조나 제도를 보는 기능론, 갈등론이 있죠. 또 뭐 가족제도라든지 뭐 이혼 문제라든지 교육제도라든지 종교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각각의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죠. 또 일탈행위론에서 연결돼가지고 아노미, 차별적 교제, 낙인 이론과 연결된 어떤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죠. 이것 중에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쵸? 네. 개념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 3문제가 있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연구자의 윤리가 있어요. 연구자의 윤리. 그쵸? 이거에 이제 연구 과정상의 윤리가 있고요. 그쵸? 예. 연구 대상자. 그쵸? 실험에 참가하는 연구 대상자에 관련된 윤리가 있고요. 또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데 따른 윤리가 있겠죠.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이제, 사회 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바람직한 태도가 있어요. 바람직한 태도. 문화 파트에서도 이제 문화 이해 태도 있었죠. 총체론, 비교론, 상대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회 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바람직한 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4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첫 번째는 성찰적 태도고요. 사회 문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문화 현상의 이면을 분석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사회적 적합성 여부를 파악하는 게 성찰적 태도고요. 두 번째는 객관적 태도가 있어요. 사회 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 제3자의 가치 중립적 입장에서 파악하려는 태도, 이게 객관적 태도가 되겠죠. 세 번째는 개방적 태도가 있어요. 개방적 태도의 전제 조건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내 주장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타인의 주장을 어떻게 하는 거죠? 수용하는 태도죠. 미흡할 때는 가설로서 수용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상대주의적 태도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자 할 때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보고자 하는 태도. 일단은 크게 중요한 개념들만 적어봤어요. 그쵸? 여기에서 1단원에서 총 6문항이 출제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연구 방법하고 기능론, 갈등론이 됩니다. 여기서 2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여기서 총 3문항이 되고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에서 1문항, 그 다음에 뭐 연구자 윤리 정도에서 1문항 이렇게 해가지고 총 7문항까지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1단원이에요. 그쵸? 네. 여기는 여러분들이 제가 1단원 간단하게 정리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회문화 제일 먼저 공부하면 어디서부터 공부해요? 여기서부터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엄청 많이 공부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1단원에서 지금 보듯이 6, 7문제가 있고요. 2단원에서 인간과 사회 부분에서는 어떤 사회학적 개념을 묻는 거 하나,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었죠? 사회 실제론 명목론 한 문제,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과 관련 있는 거 한 문제, 또는 관료제와 탈관료제 한 문제, 그 다음에 일탈행위와 관련 있는 거 한 문제. 이 중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문화 파트에서는 총 3문제가 있죠. 문화의 속성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또는 문화 이해 태도,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체 문화, 하위 문화, 반문화에서 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문화 변동에서 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단원에서 이제 중요한 건 사회 불평등인데 계급 계층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사회 계층화 현상을 보는 기능론 갈등론 이 중에 한 문제가 있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또 이제 남녀 간의 임금 격차, 소득 격차, 학력별, 지역별 이런 걸 가지고 도표화해서 한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보장제도가 있어요. 이 사회보장제도에서 또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에서 한 문항이 출제가 되죠. 이렇게 해서 총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4단원에서 출제가 되고요. 5단원 문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5단원 문제는 가족제도에서 도표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종교제도라든지 교육제도, 여기서 기능론, 갈등론, 상정 상호작용론과 연계해서 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대중매체, 그쵸? 인쇄, 그 다음에 음성, 그 다음에 영상, 뉴미디어, 여기서 한 문제가 있습니다. 6단원에서는 사회 변동이론 있잖아요. 진화론과 순환론,
그리고 근대화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 근대화론과 종속이론, 그 다음에 사회 구조적 관점,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구조적 관점의 기능론, 갈등론, 이게 연계돼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뭐가 출제가 되냐면 바로 농업사회, 산업사회, 그 다음에 정보화 사회를 구분하는 문제, 이게 한 문제, 이렇게 해서 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총 20문제로 구분되는 게, 구성이 되는 게 사회문화라는 과목이에요. 수능에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요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제일 어려운 것은 이제 도표 분석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고요. 표 그려서 문제를 푸는 20번 문제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상중하. 그쵸? 요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의 가장 이제 복병이죠. 그쵸? 그것은, 좀 체계적으로 여러분들 준비를 해 나가셔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사회문화, 6월과 9월 모평 준비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틀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수능에서도 꼭 만점 1등급 맞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